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1월 19일 오늘 월요일 주요 테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4,900을 넘었습니다. 이제 5,000이 진짜로 눈에 보이고 코스닥도 1,000이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조정의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고 가고 있는 상승력이 참 대단하네요. 예, 사실 뭐 언제 사실상 그 조정기가 올지는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5천이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높은 고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5천을 찍고 어떻게 될지, 아니면 5천 지지선이 될지, 아니면 5천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지는 참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짤을 한 밈을 하나 봤는데, 한국 경제가 완전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히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뭐 부정적인 부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인구 절벽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면에 환율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뭐 예를 들면 K 컨텐츠 관련된 것도 지금 정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K 컨텐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금이 정점이라고 한 지가 벌써 15년 됐어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끝날 거다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요. 자동차도 뭐 현대자동차도 이상 경쟁력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오래됐고, 조선 경기는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살아났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한없습니다. 예, 한없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를 겪어왔고, 또 뭔가 탄탄하게 기본적으로 뭐 팔 수 있는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뭐 위기 아닌 위기를 계속해서 이겨내올 올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불경이 아니었던 애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뭐 그쵸? 뭐 위기는 매년 오고 위기는 매달 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지속적으로 어, 지지해주고 있는 여러 부분들, 생산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올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성장률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세계 경제 여러 기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아주 죽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예, 좀 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각의 폭을 좀 넓힙시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건 그냥 여담이고. 자, 오늘 제가 오늘 이제 올라갔던 테마들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 테마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석유화학이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업황이 안 좋죠. 한마디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테마를 타고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 빅사이클 혹은 메가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사이클들과 연관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하고 지능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은 계속해서 뭐 지난 몇 달 동안 이상이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던 것들이에요. 로봇은 그래서 실제로 러셀이나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다른 로봇들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기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뭐 CS에서 아틀라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로봇에 대한 뭐 로봇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생산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누가 사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대형 업체라고 하면 지금 저희는 현대자동차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뭐 테슬라라고 해도 현기차 전체 생산량이 얼마 안 돼. 예, 비해서 되게 소소하죠. 예, 그리고 만약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면 중국 계열한 자동차 회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전기차들도. 물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좀 재밌는 이야기로 듣기로는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회사를 그만둔 그 양반이 중국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자라는 건의를 했다가 뭐 정의선 회장이 대노를 했다 이런 뭐 그것도 하나의 루머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고 또 현대자동차 앞으로 어떻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해서 물론 현대자동차만큼 저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까지 IT와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탄탄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현대 오토웨버라고 좀 잘하는 업체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중간에 가다가 보면 어쨌든 간에 저게 되는 거죠. 중간에 허들들이 있고 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뭐 허들들을 안 넘어왔던 회사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겪고 이겨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예,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저는 2028년,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가는지를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가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소부장 관련된 투자들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뭐 미국에서는 상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발에 총 쏘는 것 같은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고 이렇긴 한데 반도체 100% 해봐야 지금 최근에 디램 값이 100% 넘게 올랐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발에 총 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런 것들 두고 보시게 되면 반도체는 아무래도 조금 앞으로도 당분간은 강세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전고체 포함된 부분들이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밀도 배터리라는 부분들이 이제 약간 화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생산 현장에 투입되려면 배터리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용 배터리는 어느 정도 실용화의 단계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용 배터리는 그게 좀 이야기가 좀 다르죠. 예, 자동차는 단순하게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스스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산 현장에 투입돼서 다른 무슨 행동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통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배터리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을수록 배터리 소모량이 아무래도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 배터리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결국 로봇 산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2차 전지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자동차 일변도의 상황에서 전력망과 관련된 ESS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이 관련성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의 재약진도 한번 두고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는 LNG와 관련지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LNG선 발주 기대는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사업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LNG가 그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 정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탄소 발생량이 제로일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풍력 터빈을 만들어도 혹은 태양광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탄소 발자국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될 수는 없죠. 근데 화석연료에 비하면 기존의 어떤 석탄 중심의 화석연료에 비하면 LNG가 거의 50% 정도로 작습니다. 탄소 발생량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NG가 그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서 다음에 신재생이나 아니면 원자력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LNG가 세계적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고 그
수송을 위한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수요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기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중공업 LNG 선박의 기술의 중심에 서 있죠. 물론 하나 만들 때마다 프랑스 회사에 돈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많이 만들면 돈 벌게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LNG 관련해서 LNG든 하여튼 그 군용 선박이든 둘 중에 하나가 쌍끌이 해주게 하나가 올라가면 되는 거고 두 개 같이 올라가면 쌍끌이 해주는 거고 계속해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혹은 LNG의 또 소비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선박을 당분간은 지탱해주는 두 가지 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하고 전력설비 이야기도 계속해서 미국발로 전력설비 부족이나 아니면 송전망에 대한 재투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후화된 전력 설비들을 한번 리뉴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전력 생산량이 실제로 2014년에는 중국과 비슷했다가 지금 10년 사이에 중국의 2배 이상 전력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주로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산업 경쟁력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전력 부분에 있어서나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파워를 발휘를 하고 있고 그런 파워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 혹은 국가 지원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산업 구조로 만드는 차원에서 그, 그 부가가치세 환급 철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큰 부분에서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이 점점 더 정상 국가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혹은 압력들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략 인프라들에 대한 미국의 수요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고 EU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EU 쪽도 지금 뭐 계속해서 전력 설비 부재 때문에 전력망이 터져나가고 있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되게 자주 전력 셧다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물려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전력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2차 전지 그것을 소비처로서의 로봇 그리고 에너지 산업으로서의 선박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이런 상황들을 좀 봐주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제가 주간 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의 문제가 계속 끼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전력망 관련된 발언을 한다든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발언을 한다든가 혹은 국방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그린란드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미국하고 유럽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유럽 국방 예산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기하게 될 거, 지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방산 쪽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어떤 한 가지 이슈가 터졌을 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산업군에서 어떤 영향력들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서 전체적인 판세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뭐 상한가 굉장히 많이 갔고 재미있는 종목도 있고 재미없는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봐주시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오늘 올랐던 종목들은 거의 다 메가테마와 관련되어서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 관련이 있는 약간은 저기 테마들이 없어요. 그 단기 테마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상승세를 만들어 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요 테마는 여기서 정리 마치겠습니다.